안녕하십니까. 이번 시스코 커넥트에서 통신사업자 인프라 자동화 서비스 모델안 소개를 진행할 CX팀의 전재훈 프로입니다. 옆에 계시는 분은 네, 안녕하세요. 저는 CX팀에서, 같은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정인 프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제 발표는 통신사업자 라지스케일 인프라 운영에 대한 자동화 소개이지만 엔터프라이즈 고객 인프라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모델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동화 인프라 서비스 모델안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순서는 운영 트렌드 변화 속에서도 네트워크 운영 자동화 적용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시스코의 자동화 솔루션인 SVS, VSI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운영 환경 변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션 소개 이전에 현재 우리가 사용했고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변화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환경은 2000년도에는 개인용 단말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사용했습니다. 획일화된 서비스와 단일화된 정의된 서비스만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시스템 관점에서는 어땠을까요? 시스템 관점에서는 호스트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DB 웹 서비스를 통합하고 서비스는 단위별 구축과 제공만을 했습니다. 2010년도로 넘어가 보시죠. 2010년도에는 스마트 디바이스 보급으로 소통이 가능한 서비스가 도입되기 시작하여 단방향 서비스에서 양방향 서비스로의 전환이 시작되는 시기였습니다. 앱 중심으로 많은 발전과 이를 활용한 서비스 활용이 증가됐던 시기였습니다. 시스템 관점에서도 통합이 시작된 시기였는데요. 각각의 서비스들의 통합을 위한 API 개발과 서비스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닌 서비스의 요소를 분산하고 이를 통합해서 사용하는 MSA, 서비스의 위치를 가상화된 공간을 이용하는 구성할 수 있도록 자동화 시스템 구축과 활용이 시작됐던 시기였습니다. 2020년에는 양방향 서비스가 더욱 강화되고 여기에서 더 발전해서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포착, 분석, 이해해서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다음 행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시스템 관점에서는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과 사용자의 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엣지 컴퓨팅과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서비스의 환경을 대처할 수 있도록 일부 항목에 대해서 자동화 서비스 구축이 아닌 전체 서비스를 자동화하여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네트워크 환경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리 네트워크 환경은 담당자분은 초기 KPI 정의 단계부터 네트워크 설계, 신규 장비 도입에 대한 테스트 수행 및 검수 진행 후 구축과 모니터링까지 전체 운영 플로우를 직접 수행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 시기에는 기존과 변함없이 동일하게 운영자분들이 모든 운영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저 관점에서 시스템의 관점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2020년도에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현재까지 동일하게 운영 환경은 운영자가 모든 운영 플로우를 직접 수행하는 운영 환경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유저 관점에서는 멀티 익스피리언스가 시작되고 시스템 관점에서는 AI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과 제공 및 전체 서비스를 자동화 플로우로 구축하고 있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객분들이 기존에 사용하셨던 매뉴얼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네트워크 운영 환경은 시스템 환경과 같이 자동화되지 못했을까요? 많은 운영자분들도 운영 환경을 매뉴얼이 아닌 자동화로 전환하려고 많은 시도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이유들이 운영 환경에 자동화 솔루션 적용을 지연시키는 요소였을 겁니다. 운영자분들이 생각하는 지연 요소들을 보면 첫 번째, 인프라 측면에서 우리 운영망의 규모가 너무 작아서 또는 너무 복잡한 아키텍처로 네트워크망이 구성되어 있어 자동화 솔루션이 도입이 어렵다. 두 번째, 기술 적용 측면에서 운용 장비 간 또는 외부 연동 장비 간 연동이 어렵고 어떻게 자동화를 구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세 번째, 아직까지 자동화 솔루션을 믿기 어렵고 기존에 사용했던 운영 방식이 더 편해서 자동화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습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는 어떨까요? 현 시점에서는 서비스가 변화됨에 따라 우리의 인프라도 빠르게 변화하는 시점으로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동화 프로세스가 필수고요. 이를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변화 또한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 시스코에서는 장비 간 연동을 통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REST API 적용과 소닉과 같이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도록 장비의 운영체제도 발전시켜 운영자분들이 자동화 프로세스를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럼 향후 네트워크 운영망은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향후 네트워크 운영 모델은
급변하는 서비스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과 같은 매뉴얼 방식이 아닌 운영 전체 플로우가 자동화 모델로 변환해서 정의된 KPI를 기반으로 테스트, 변경 및 모니터링까지 전체 운영 프로세스가 자동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KPI만 정의를 하면 테스트, 변경, 모니터링이 순차적으로 자동화돼서 자동화 플로우로 구성이 되고요. 모니터링을 통해서 습득된 로그들이나 정보들은 다시 KPI를 재정립하는 데 사용돼서 망의 향상성과 효율성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시스코에서 운영 플로우에 자동화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각 플로우에 맞는 자동화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체 운영체제의 자동화를 의미하는 메서놀로지인 NRE를 중심으로 테스트 자동화 솔루션인 SVS, 변경 자동화를 위한 NSO, 모델링 및 장애 대응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VSI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운용 자동화 컴포넌트 중에서 테스트 자동화 솔루션인 SVS와 모니터링 장애 대응 자동화 솔루션인 VSI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SVS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SVS 솔루션은 솔루션 밸리데이션 서비스로 테스트 환경의 자동화를 위하여 테스트 랩을 클라우드 또는 온프라임에 구축하고 테스트 자동화 솔루션을 사용하여 테스트를 자동화하여 진행하고 진행 결과를 시스코의 전문 엔지니어가 분석 작업을 수행하고 결과를 고객분들에게 제공해주는 솔루션입니다. SVS 솔루션 운영 플로우는 시스코 글로벌 리전의 테스트 랩을 구성하는 경우 테스트 항목과 각 항목의 합격 기준치를 정의하고 이 기준에 근거하여 테스트 랩 환경에 구축된 자동화 툴을 이용하여 테스트를 수행을 합니다. 테스트 완료 후에 결과 로그를 기반으로 테스트 결과 분석을 수행하며 테스트 결과에 문제가 있는 경우 기존 환경에서의 재테스트 또는 구성 변경 후 테스트를 수행을 합니다. 최종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결과서 작성 및 제출하는 플로우로 운영되어 고객분들은 테스트 항목과 합격 기준치만을 정의하시면 나머지 테스트는 시스코 전문 엔지니어가 진행을 합니다. 만약 테스트 랩을 온프라임에 구축하신 경우에도 앞서 설명드렸던 운영 플로우는 동일하나 다른 부분은 온프라임에 구축된 테스트 장비의 구성을 테스트 시나리오에 맞도록 사전에 구성 변경을 진행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후 시스코 전문 엔지니어는 원격에서 고객사의 온프라임에 구성된 장비에 접근 후 테스트 자동화 툴을 사용하여 테스트를 수행하고 결과를 도출하고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고객사의 환경에 맞도록 적용 가능한 SVS 솔루션 모델은 시스코의 글로벌 리전의 테스트 랩을 구성하는 SVS 비스코프와 온프레임의 테스트 랩을 사용하는 KT와 AST 솔루션으로 나누어집니다. SVS 비스코프 솔루션은 테스트 랩을 시스코 리전에 구성하기 때문에 최신 장비 또는 다양한 장비로 대규모 토폴로지 구성이 가능하여 대규모 대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이나 복잡하고 다양한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테스트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고객분들한테 적합한 솔루션입니다. KT와 AST 솔루션은 전체 테스트 랩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분들에게 적합한 솔루션으로 테스트 랩을 보유하고 자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나 신속한 테스트 수행과 더불어 좀 더 심도 있는 테스트 수행 및 기술 검증을 하고자 하시는 고객분들에게 적합한 솔루션입니다. 추가로 국외에서 가장 많은 고객분들이 채용하고 있는 테스트 자동화 솔루션은 청색으로 표기된 SVS 비스코프와 KT 솔루션입니다. SVS 솔루션은 적용 이전과 적용 후 운용 체계를 보면 테스트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는 기존에는 단일 테스트 환경 구성으로 다양한 요건의 테스트 수행이 어렵고 신규 장비나 솔루션에 대해서 장비 구성 후 테스트를 진행하셨다면 SVS 솔루션 적용 후에는 다양한 케이스 분석을 위한 테스트 환경 구축과 장비 도입 이전에 구축된 테스트 랩을 이용하여 신규 솔루션에 대한 사전 검증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수행 및 리포트 작성 측면은 기존은 운영 인력이 운영과 테스트를 동시에 진행함으로 인하여 업무 가중이 증가하고 결과 도출 시에 다양한 시각에서의 접근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SVS 솔루션 적용 후에는 테스트는 테스트 전문 인력이 수행하기 때문에 업무 가중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많은 테스트를 직접 수행하는 시스코 전문 엔지니어 그룹에서 작성한 리포트를 통해 네트워크 아키텍처 구성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향후 모델한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검증된 테스트 자동화 솔루션으로 전환했을 때 효과는 테스트 처리 속도가 향상이 되고요. 종합적인 테스트 검증이 가능하고 테스트 운영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SBS 솔루션의 적용 사례를 보면 테스트랩은 시스코의 글로벌 리전과 고객사 로컬에 나누어 구성하였고 구성된 랩에 자동화 테스트 프로세스를 적용해서 테스트 결과 리뷰를 위한 전문가 그룹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토폴로지를 보시면 해당 토폴로지와 같이 글로벌 리전과 로컬 리전의 테스트랩을 구성했고요. CXTM이라는 테스트 오토메이션 매니지먼트 툴을 사용해서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테스트 진행 후 나온 결과를 확인하고요. 거기에 나온 페일이나 아니면 로그들을 분석을 해서 재테스트 또는 아키텍처를 변경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SBS 솔루션을 적용 후의 효과를 보면 SBS 효과는 테스트 소요 시간은 기존 대비 78%, 테스트 케이스 건당 소요 시간은 40%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5년간 전체 운영 비용이 40% 이상 절감되었으며 외부 테스트랩 구성으로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테스트 진행으로 신규 및 기존 네트워크 구성 변경에 대한 빠른 의사결정과 안정적인 네트워크 전환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SBS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 자동화 솔루션인 VSI에 대해서 CX팀의 박정인 프로님께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지현 프로님 여기 소개하시는 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제 시스코가 보유하고 있는 BSI라는 오토메이션 솔루션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코 BSI가 뭘까요? 여러분들 고객 인프라에 이제 망이 점점 고도화되고 복잡화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망에 보면 이제 크게 세 가지 망이 있습니다. OA망, 무선망, DC망. 경우에 따라서는 공장 같은 경우에는 팩 같은 폐쇄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스코가 이제 여러분께 소개하고 있는 싱글 페인 오브 글라스라는 솔루션, 그 DNA 센터를 기반으로 하나의 관문으로 이제 모든 망을 통합하는 그 패브릭 솔루션도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인프라는 또 클라우드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여러 인프라들이 흩어져 있고 복잡해지고 있고 고도화되기 가는 그런 상황에서 운영자분들이 이런 여러 망들을 이제 통합 관리하려고 많은 이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스코 엔지니어링 협업이 뭘까요? 저희 복잡해지는 이런 망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 내부에 전문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의 망을 분석을 해서 최적화된 자동화 데이터 플로우로 설계를 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망 운영에 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고객 맞춤 자동화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용화된 패스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망을 운영하다 보면 단순 작업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단순 작업을 갖다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작업들을 오토메이션 툴을 이용을 해서 이제 좀 더 단순화해서 그 운영을 효율화할 수 있는 고객 맞춤 자동화 구현이 가능한 게 시스코 BSI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에서 한번 위에 있는 그림과 아래의 그림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지금 여러분들 망에, 인프라망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벤트가 발생하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을 할까요? 이벤트라는 게 바로 장애입니다. 장애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반적으로 내부 운영자들이 그 망에 있는 인프라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시스코 백엔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시스코 택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이제 케이스가 오픈이 되겠죠. 케이스가 오픈이 되면 이제 택 엔지니어들이 원격으로 운영자들한테 원인 분석을 위해서는 장비에서 이런 정보가 필요해. 그런 다이그노스틱 하기 위한 그런 소스, 텔레메트리 정보겠죠. 그거를 장비에서 수집을 해서 수동으로 수집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원격으로 텔넷이나 SSH를 접속을 해가지고 수집하는 경우도 있지만 장비가 원격으로 접속이 안 되는 경우에는 콘솔로 직접 붙여가지고 그 텔레메트리 정보를 수집을 해서 이제 택에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택에 전달할 때도 자동으로 전송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보통 이메일을 사용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내부 콜래보레이션 툴, 에벡스나 그런 거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택 엔지니어한테 전달을 하게 합니다. 수동으로 전달이 되고 나서 이제 시스코 내부에 여러 이제 관련 플랫폼별로 그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협업을 해서 이 이벤트가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 하는 가이드를 저희가 제시를 합니다. 기존에 가이드가 제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없는 경우에는 협업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많은 과정들이 다 수동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아래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래 보시면 수집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고객 망에 직접 수집기가 이제 설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수집기에서
여러분 관리 대상 장비들 있죠. 장비들의 이제 텔레메트리 정보가 자동으로 수집이 되게 됩니다. 수집이 되고 이게 백엔드로 이제 자동으로 전송이 되게끔 하면 시스코 백엔드에 애널리틱 엔진이 굉장히 많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벤트가 들어왔을 때 해당 이벤트가 애널리틱 엔진을 통해서 저희가 인텔렉트 캡터라고 그럽니다. 내부에 어떤 그 시스코 자산이 있는데 거기에 매치되는 이벤트를 해결하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면 돼? 인사이트 정보를 저 사스 기반으로 제공이 되는 그런 포탈에서 자동으로 가이드를 제시를 해주게 됩니다. 뒤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레미디에이션 액션을 하는 가이드를 제시를 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게 검증된 레미디에이션 가이드다. 해결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자동으로 이제 내부 엔지니어들이 자동화 솔루션을 구축을 해서 그 해결도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는 거, 한국에서 이제 대부분의 어떤 엔터프라이즈 고객들, 대부분의 고객들이 시스코 내부로 이제 텔레메트리 정보들이 전송이 되면 민감한 정보들이 나가는 거 아니야? 하고 많이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텔레메트리 정보를 보낼 때 저희들이 이제 가장 민감한 정보가 보통 이런 텔레메트리 정보 중에서 IP하고 호스트네임입니다. 이런 걸 마스킹해서 저희가 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정보들을 이제 보내는 게 그거 싫다. 그러면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이용해서 특정 정보를 갖다가 필터링해서 저희가 이 백엔드에 전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그런 구현을 하게 되면 이제 백엔드에 있는 사스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어떤 그런 이벤트에 대한 장애에 대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 가이드를 여러분들께 제시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제 BSI, 제가 앞쪽에 소개한 고객에 맞춤화된 어떤 자동화 솔루션을 구현을 하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동화가 가능하냐. 세 가지 꼭지로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는 자동 장애 원인 분석입니다. 시스코 용어로는 RCA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어떤 이벤트가 발생이 되고 장애가 발생이 되면 문제를 해결해서 이런 문제는 어떤 원인으로 발생이 된 거야 하는 root cause analysis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이 나오게 하는 과정을 이제 자동 장애 원인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텔레메트리 정보가 백엔드에 전송이 돼서 백엔드에 있는 어떤 사스의 그 인사이트 정보를 볼 수 있는 클라우드 쪽에서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 게 자동 분석이 되고요. 그리고 또 자동 장애 조치까지도 이루어지는 걸 저희가 자동화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엔지니어링 협업, 이제 자동화 구현 솔루션 협업하는 팀에서 이제 여러분의 그 인프라 상황에 맞게 검증이 된 레미디에이트 액션을 해서 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그러면 그 툴을 기반으로 해당 장비에 접속을 해서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을 다 하고 장애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저희가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게 되면 시스코 백엔드에 태그를 통해서 이제 케이스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근데 케이스에서 이제 오픈을 하게 되면 태그 엔지니어들이 장비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이제 거기 업데이트를 하고 엔지니어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제 수동으로 업데이트를 많이 하는데 이것도 자동화 툴을 구현을 하게 되면 온프림에 설치되어 있는 오토 폴트 매니지먼트라는 어떤 그런 그 개발된 툴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을 해서 백엔드에 SR에 장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을 해서 백엔드에다가 자동으로 전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백엔드에 있는 태그 엔지니어들도 일손이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현장에 있는 고군분투하시는 많은 그런 IT 인력들도 그런 어떤 인력의 어떤 수고스러움도 많이 더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기능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BSI 데이터 플로우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아까 앞선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전용화된 어떤 플로우가 있는 건 아닙니다. 플로우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앞서 저희가 이제 딜리버리 사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예시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크게 네 가지 단계로 이제 장애를 해결하기까지의 어떤 그런 단계 페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컬렉팅, 그러니까 텔레메트리 수집입니다.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거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인을 분석하려면 소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소스가 레거시 같은 경우에는 SNMP, ICMP,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컨트롤 플레인에 SSH나 텔넷으로 접속을 해가지고 쇼 명령어로 필요한 정보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이런 어떤 그런 컬렉터 기반으로 어떤 필요 정보를 갖다가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보면 컬렉터하고 컬렉터 리스라고 보일 겁니다. 컬렉터는 이제 온프림에 컬렉터를 설치를 해서 컬렉터를 기반으로 장비에서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오는 그런 방법이고요. 컬렉터 리스는 이제 컬렉터를 설치하지 않고 에이전트 기반으로 내부에 자산관리 시스템이나 NMS가 있으면 이제 거기에 모든 어떤
그 시스코 장비나 어떤 타사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모든 장비에 대한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 에이전트 기반으로 어떤 소스 정보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1차로 텔레메처리 수집이라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텔레메처리가 이제 시스코 백엔드로 전송이 되게 되면 그거를 분석하는 과정이 있는데 저희가 인텔렉츄얼 캐피털, 그러니까 저희 시스코 자산이죠. 거기에 가이드가 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 매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조치를 하라는 자동화 조치를 자동으로 이렇게 하게끔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정책을 배포를 하기 위해서 또 엔지니어들이 협업을 해서 일련의 이제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책 배포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텔레메처리에 올려온 새로운 이벤트 정보에 대해서 엔지니어들이 협업을 해서 분석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저희가 콜래보레이션 툴을 이용해서 관련 플랫폼 여러 엔지니어들이 협업을 해서 이제 정책을 거의 실시간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저희가 배포를 하게 됩니다. 배포를 하게 되면 그 배포된 정책이 이제 온프림에 있는 그 오토 폴트 매니지먼트 툴 그런 쪽으로 이제 그 정책이 다시 들어가게 되고요. 새로운 가이드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이벤트는 이제 노은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매치가 되면 자동으로 장애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 단계: 컬렉팅, 그리고 이벤트 분석. 이거는 이제 노은 이벤트입니다. 그러면 이벤트 분석 및 분류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배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노은 이벤트인 경우에는 장애 조치까지 자동화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단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BSI 도입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에 OTT사에 이제 아주 많은 장비들이 도입이 되고, 초기도 설명을 했지만 이제 일부 인프라들은 클라우드로 나가고, 인프라 내부에서도 어떤 인프라들은 이제 그 패브릭 기반으로 동작이 되는 그런 인프라도 있고요. 레거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이런 여러 장비들을 이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많이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OTT사 여기는 저희가 이제 그 시스코 서비스 매출이 960억이 일어나는 큰 대형 고객사고요. 그리고 100만 개 이상의 시스코 장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하루에만 500만 개 이상의 이벤트가 감지가 일어나고 있고요. 안에 많은 어떤 IT 인력들이 그 이벤트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을 하려고 고군분투를 하고 있지만 이게 인력이 뭐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각 대형 고객사는 RCA를 갖다가 이제 언제까지 RCA가 나와야 되고, RCA가 나와서 픽스할 때 언제까지 해야 된다, 그런 어떤 SLA가 있습니다. SLA를 준수를 하기 위해서 정말 힘들고 이렇게 한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BSI가 도입이 된 거고요. BSI가 도입이 되고 나서 이제 어떤 아까 제가 네 가지 설명드렸던 거 페이스, 그 어떤 페이스로 해서 이벤트가 발생하고 그리고 장애 해결되기까지 모든 게 자동화로 이루어지게끔 지금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고 나서 도입 효과를 보시면 자동화를 하면서 이제 기존에 있는 택에다가 이제 오픈을 해서 이제 어떤 정보들을 전달하고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사라졌으니까 장애 접수 시간이 2시간에서 이제 5분으로 단축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RCA가 나오고, 그리고 이벤트를 하기까지가 약 78%의 시간이 절약이 되고, 그리고 이런 SLA 표준을 준수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인력을 더 많이 투입하고 시간을 소요하는 그런 불필요한 비용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어떤 비용 절약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장비 업데이트가 이제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장비 컨트롤 플랜에 접속해서 특정 명령어를 집어넣거나 또는 뭐 그 수무 패치를 하라는 가이드를 이제 미리 이렇게 알려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어떤 장비 업데이트를 이제 좀 더 빠른 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만 시간의 절약이 이제 이루어졌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장애 해결 시간이 약 44%까지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앞에 전재훈 프로님이 설명해 주신 그 SBS 솔루션, BSI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코에는 많은 어떤 자동화 솔루션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자동화라는 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어떤 그 네트워크 인프라를 운영을 함에 있어서 반복 작업이 많은 거, 그런 것부터 이제 저희들이 데이터 플로우를 설계를 해서 반복 작업이 없게끔 하는 거, 그게 핵심 포인트고요. 그게 이제 BSI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SBS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앞에 전지현 프로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이렇게 많이 고도화되어 가고 있으면서 이제 특정 새로운 어떤 솔루션이나 어떤 기술을 이제 도입을 갖다 하려 그러면 의사결정이 나기까지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스코가 이제 대행을 해주는 서비스가 SBS 솔루션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테스팅 하는데 반복되는 작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자동화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런 어떤 시간도 많이 절약을 할 수 있고, 이제 대형 고객사분들이 이제 100G, 400G 성능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장비들이 구하기 어려운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이제 대행해 줄 수 있습니다. 성능 테스트 부분에 대해서도. 또는 이제 모든 장비가 시스코로 들어가 있는 것뿐만 아니고, 시스코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타사 장비도 많이 도입이 되어서 같이 혼동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컴패러빌리티 테스트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서드 파티 장비들과 연동하기 위해 테스팅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 시스코에서 자체 조달을 해서 여러분의 어떤 테스팅하는 그런 걸 대응을 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SBS이고요. BSI는 설명드렸지만 어떤 정해져 있는 오토메이션에 관련된 저희가 솔루션을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과 컨설팅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반복 작업이 많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 수동 작업을 자동화 시킬 수 있고, 이런 걸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이제 자동화 솔루션을 저희 엔지니어들이 구현을 해드립니다. 이게 BSI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지현 프로님께서 SBS의 솔루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BSI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SBS, BSI가 뭐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